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58살 여성이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어느 비 오는 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급정거 순간 자신을 잡아준 50대 후반 남자를 만났고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는 한마디에 마음을 열게 된 이지연의 평범한 퇴근길에서 시작된 늦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이에요.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구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12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었죠. 당시 제 나이 46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20년이었어요. 처음 10년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제 나이 36대였죠. 남편은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 1년은 잘 됐어요. 손님도 많았고요. 수입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경쟁 식당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고요. 재료비는 올랐어요. 남편은 돈을 더 빌려서 확장하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여보, 위험해. 빚이 너무 많아.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거야. 하지만 지연아, 나 믿어줘. 결국 남편은 2억을 더 빌렸어요. 확장 공사를 했어요. 인테리어도 바꾸고요. 직원도 더 뽑았어요. 하지만 장사는 더 안 됐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3년 후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빚은 3억이 넘었어요. 우리는 집을 팔았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투룸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격리 일을 했죠. 한 달에 250만 원 받았어요. 남편은 백수가 됐어요.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술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 오늘 뭐 했어? 그냥. 일자리 알아봤어? 내일 봐야지. 내일. 맨날 내일이야? 시끄러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소리를 질렀어요. 매일 싸웠어요. 5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46살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지연아. 미안해. 나도 힘들어. 남편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결정했어요. 이혼 소송을 했어요. 6개월 걸렸어요. 재산이 없었으니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위자료도 없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수진이고 당시 19살이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수진이랑 둘이서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에 가야 했고요.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수진이는 제 고생을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아니야.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엄마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가 벌 수 있어. 엄마.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가 울었어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쉬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리고 취직했어요.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지금은 인천에서 살아요. 아기도 낳았어요. 손녀예요. 돌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완전히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어요. 같은 회사에서 15년째였어요. 격리부장이 됐어요. 월급도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경제적으론 안정됐어요. 작은 아파트도 샀어요. 10평짜리였지만 제 집이었어요. 하지만요. 외로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간단히 아침 먹고요. 8시에 집을 나서요.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요. 9시에 출근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숫자만 보고요. 컴퓨터만 보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어요. 구내식당에서요. 다시 일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요. 하지만 보통 7시까지 일해요. 야근이 많거든요. 어떤 날은 8시까지도 해요. 퇴근하면 버스를 타요. 집까지 40분 걸려요. 집에 도착하면 8시 반이에요. 혼자 저녁 먹어요. 간단하게요. 밥 한 공기에 김치만요.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12년 동안요.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들 바빴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였어요. 취미도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자고요. 일하고 자고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이혼 후 12년 동안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일부 비 오는 퇴근길 작년 10월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했어요.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아침엔 맑았거든요. 에휴. 한숨이 나왔어요.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샀어요. 5,000원짜리 비닐 우산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왔어요. 762번 버스였어요. 제가 매일 타는 버스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어요. 저도 탔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서서 가야 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어요. 가로등 불빛이 번졌어요. 흐릿하게요. 왠지 쓸쓸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생각했어요. 매일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다야. 한숨이 나왔어요. 버스는 계속 갔어요.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나 봐요. 우리 버스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소리와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어요. 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요.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요. 인상이 편안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다치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남자가 손을 놓았어요. 저는 다시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놀라서요. 남자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엔 책을 들고 있었어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슬쩍 봤어요. 남자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중해서요. 무슨 책인지 궁금했어요. 더 가까이 봤어요. 소설책이었어요. 제목은 안 보였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자리가 났어요. 저는 앉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서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 때요. 남자 앞자리가 비었어요. 남자가 앉았어요. 저와 가까운 자리였어요. 남자는 계속 책을 읽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10분쯤 더 갔을까요? 제가 내릴 정거장이 다가왔어요. 일어났어요. 남자도 일어났어요. 같이 내리나? 버스에서 내렸어요. 남자도 내렸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신기했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남자도 들어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나? 신기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동입구에 도착했어요. 저는 5동이었어요. 남자는 제 옆 6동으로 갔어요. 옆동이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조용했어요. 휴. 한숨을 쉬었어요. 샤워하고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생각났어요. 버스에서 만난 그 남자가요. 누구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가? 왜 한 번도 못 봤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잊었어요.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어요. 2부 다시 만난 그 남자 목요일도 야근을 했어요.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렸어요. 10분 후 762번이 왔어요. 탔어요. 자리가 있었어요. 앉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그 남자였어요. 남자도 저를 알아봤나 봐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어제 그 책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어요. 슬쩍 봤어요. 남자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책일까? 궁금했어요. 20분쯤 갔을까요? 제가 내릴 정거장이 다가왔어요. 일어났어요. 남자도 일어났어요. 또 같이 내리네. 버스에서 내렸어요. 둘이서요.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조금 어색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저는 5동으로요. 남자는 6동으로요. 집에 도착했어요. 신기하네. 매일 같은 버스를 탔나 봐. 생각했어요. 다음 날 금요일도요. 똑같았어요. 야근하고요. 8시에 퇴근하고요. 762번 버스를 탔어요. 남자도 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남자는 역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같은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같이요. 집으로 갔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3부 첫 대화 월요일 저녁도 야근했어요. 8시에 퇴근했어요. 버스를 탔어요. 남자가 또 탔어요.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옆에 앉았어요. 남자가 책을 꺼냈어요. 그런데요. 이번엔 책을 펴지 않고요.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버스 타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죠? 네. 5동이요. 저는 6동이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강민호라고 해요. 이지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민호 씨가 웃었어요. 지현 씨는 퇴근이 늦으신가 봐요? 네. 야근이 많아서요. 힘드시겠어요. 그냥 익숙해요. 저도 그래요. 매일 8시쯤 되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회사 다녀요. 지연 씨는요? 저는 격리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 책, 재밌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소설인데 꽤 괜찮아요. 무슨 소설이에요? 박완서 작가님 소설이에요. 아, 박완서. 혹시 좋아하세요? 읽어본 지 오래됐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다 읽으면 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버스는 계속 갔어요. 저희는 조금씩 얘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회사 얘기, 아파트 얘기. 편했어요. 정거장에 도착했어요. 같이 내렸어요. 아파트로 걸어가면서도 얘기했어요. 지연 씨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그러시구나. 동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럼 내일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집에 들어갔어요.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했거든요. 4부 매일 만나는 버스 친구 그날 이후로요. 민호 씨랑 매일 만났어요. 버스에서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요. 대화를 나눴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민호 씨가 책을 건넸어요. 지현 씨, 이거 다 읽었어요. 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천천히 읽으세요. 네. 집에 와서 책을 폈어요.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버스에서 민호 씨한테 돌려줬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다행이다. 민호 씨는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취미예요. 부러워요. 전 요즘 책을 안 읽어서. 그러시구나. 제가 다음에 또 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그 후로 민호 씨는 자주 책을 빌려줬어요. 저는 그 책들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민호 씨와 버스 타는 게 일상이 됐어요. 매일 8시쯤 타고요. 나란히 앉아서요.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왜요? 같이 서점 갈래요? 새로 생긴 큰 서점이 있어서요. 서점이요? 네. 지현 씨 책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좋아요. 정말요? 그럼 토요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그럼 오후 2시에 광화문역에서 만나요. 네. 집에 돌아와서요.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 아니겠지.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겠지. 하지만 설렜어요. 오후 첫 데이트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지? 옷장을 열고 고민했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골랐어요.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은가? 한숨이 나왔어요. 58인데 뭘.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갔어요.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3번 출구에서 기다렸어요. 이 시 정각. 민호 씨가 나타났어요. 지연 씨, 왔어요. 민호 씨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럼 갈까요? 네. 서점까지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큰 서점이었어요. 4층짜리였어요. 우와, 크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와봤어요. 1층부터 둘러봤어요. 민호 씨는 소설 코너로 갔어요. 저는 에세이 코너로 갔어요. 1시간쯤 둘러봤을까요? 민호 씨가 왔어요. 지연 씨, 책 골랐어요? 네. 2권이요. 저는 3권이요. 웃었어요. 계산하고 나왔어요. 지연 씨, 배고프지 않아요? 좀 그래요. 점심 먹어요. 좋아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가끔 와요. 메뉴를 봤어요.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민호 씨는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얘기했어요. 지연 씨, 혼자 산지 얼마나 됐어요? 12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저는 10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이혼하셨어요? 네. 민호 씨도요? 네. 10년 전에요. 비슷한 처지였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죠. 처음엔. 근데 익숙해졌어요. 저도요. 음식이 나왔어요.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 얘기, 이혼 얘기, 자식 얘기. 민호 씨한테도 아들이 있었어요. 30살이고 결혼했대요. 자주 만나요?
아니요. 1년에 한두 번이요. 왜요? 서먹해요. 이혼 후로. 그렇구나. 지연 씨는요? 저는 딸이 있어요.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식사를 마쳤어요. 지연 씨, 커피 마실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취미,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 5시가 됐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진짜네요. 지연 씨, 집에 가셔야죠? 네. 좀 아쉽네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민호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월요일 버스에서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집에 돌아와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6부 점점 가까워지는 4위 월요일이 됐어요. 버스에서 민호 씨를 만났어요. 지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민호 씨 덕분에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가요. 좋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났어요. 서점도 가고요. 미술관도 가고요. 공원도 산책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뭔데요? 민호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지연 씨. 네. 지연 씨 좋아해요. 심장이 멎었어요. 처음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요. 매일 기다렸어요. 지연 씨 만나는 거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호 씨. 지연 씨는 저 어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솔직히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민호 씨. 네. 저는 사랑 같은 거 자신 없어요. 왜요? 이혼 후로 한 번도 연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호 씨. 저는 자신 있어요. 기다릴 자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요. 밤새 생각했어요. 민호 씨를 받아들여야 할까? 무서웠어요. 하지만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7부 마음을 15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버스에서 민호 씨를 만났지만요. 평소처럼 대화했어요. 민호 씨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지연이에요. 네, 지연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디서요? 한강공원이요. 지난번 그 자리요. 알겠어요. 몇 시예요? 오후 2시요. 네. 그럼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민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지연 씨. 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 네. 저 대답할게요. 네. 저도 민호 씨 좋아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가요. 우리. 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8부 연인이 된 우리 사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야근해? 네. 아마요. 무리하지 마. 고마워요. 버스에서 만나면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영화 보고요. 맛집 다니고요. 공원 산책하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딸한테 소개하고 싶어. 정말요? 응. 지연이 만나봐야지. 하지만 괜찮아. 수진이 좋은 아이잖아. 그렇긴 한데. 지연아, 나도 소개할게. 내 아들한테. 우리 이제 진지하잖아.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났어요. 딸 수진이랑 민호 씨. 그리고 민호 씨 아들 준영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강준영입니다. 정수진이에요. 둘이 인사했어요. 수진아, 이분이 민호 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엄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민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오랜만에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잘 사귀세요. 응. 준영이도 민호 씨한테 말했대요. 아버지, 지연 이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행복하세요. 고마워. 자식들이 인정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부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응?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응. 매일 헤어지는 게 아쉬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지연아, 나는 내가 필요해.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저도 외로워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같이 사는 게 맞을까? 결혼은 하지 않고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지연아, 좋으면 같이 살아. 하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살면 좋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있고. 그렇긴 해. 결심했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응, 같이 살래요. 정말? 네, 고마워. 지연아. 10부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민호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호 씨 집은 3룸이었어요. 넓었어요. 지연아, 여기가 내 방이야. 고마워요. 천천히 짐 풀어. 네.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같이 일어났어요. 지연아, 일어났어? 응. 커피 탈까? 응. 고마워. 같이 아침 먹고요. 같이 출근했어요. 버스도 같이 탔어요. 저녁에 같이 퇴근하고요. 같이 저녁 먹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좋아. 같이 요리하고요. 같이 먹었어요.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밤엔 각자 방에서 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11부 비 오는 날. 같이 산지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지연아, 우산 챙겼어? 응, 챙겼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민호 씨도. 회사에 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왔어요. 오늘 퇴근 힘들겠네. 8시에 퇴근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민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연아, 왔어요. 비 많이 오네. 그러게요.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흘렀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응. 비 오는 날은. 응. 이상하게 그쪽 생각이 나. 왜요?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잖아. 맞아요. 그때 내가 넘어질 뻔했을 때. 응. 심장이 막 뛰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요. 정말? 응. 그때부터 민호 씨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요? 날 만나줘서. 날 사랑해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버스는 계속 갔어요. 빗속을요. 12부 1년 후. 같이 산지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행복했어요.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책 읽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결혼할까? 결혼이요? 응. 정식으로 가족 되자. 하지만 우리 나이 많잖아. 시간 없어. 같이 늙고 싶어. 정식으로.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정말? 응. 결혼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가족들만 불렀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59살에요. 엄마 예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응. 식장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민호 씨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퇴근길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신랑이 넘어질 뻔한 신부를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요. 762번이요. 나란히 앉아서요. 손을 잡고요. 지연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호 씨. 응. 고마워요. 뭐가? 날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어요. 퇴근길 버스에서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넘어질 뻔했을 때요. 민호 씨가 잡아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면서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책을 빌려주고요. 대화를 나누고요.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민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기다릴 자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사랑을 시작했어요. 58배 시작한 사랑이에요. 늦었지만 가장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혼 후 12년 동안요.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평범한 퇴근길에서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요. 혼자 산 시간이 길어도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아도요. 예상하지 못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버스에서요. 카페에서요. 공원에서요.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요. 민호 씨가 열어줬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지금은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요. 민호 씨와 함께 일어나고요. 같이 출근하고요. 같이 퇴근해요. 762번 버스를요. 같이 타면서요.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단순하지만요. 충분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